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을 찍는 오늘은 장이 좀 많이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이 안 좋아도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늘 존재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다음날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통계 데이터를 준비해 봤습니다. 검색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총 5년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요. 대상은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들, 그리고 시가가 상한가고 그대로 종가까지 진행하는 점 상한가 종목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인 종목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통계 자료는 권리락이나 이전 상장, 장중의 거래 정지, 상장 폐지 등을 당한 종목들의 데이터가 섞여 있는 경우에 데이터에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통계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통계 데이터를 보기 전에 어떤 것들을 통계로 담아볼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들이 상한가를 간 종목들, 상한가 간 날, 상한가 다음 날 분봉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은 장 시작에 갭이 크게 뜨고 또 장 초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후로 갈수록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지 통계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 준비한 통계가 종목이 상한가를 갔을 때 그 다음날 시가가 뜨는 것이 일반적인지, 그리고 뜬다면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연도별로 그리고 통합한 데이터 따로 분리해서 통계를 내봤고요. 이렇게 연도별로 따로 통계를 낸 것은 이 데이터가 단순히 우연히 어떠한 수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이라면은 모든 연도에서 똑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종가 대비 다음날 시가 모든 연도에서 60%에서 80% 사이 확률로 갭 상승이 나타나고, 그때 상승률은 산술 평균 기준으로 5%, 기아 평균 기준으로도 5%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사항이 2020년 장이 굉장히 좋았죠. 다른 연도에 비해서 상한가를 간 종목도 2배 정도로 많고 평균적으로 수익률도 1% 정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시장이 안 좋아야지 소수의 종목에 돈이 몰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 상한가 종목이 갭도 크게 뜬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실제로는 역시나 장이 좋을 때 상한가가 많이 뜨고 수익률도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한가를 간 다음날 일반적으로 갭상승이 뜨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갭상승이 뜬 시가에 매수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통계를 내본 것인데요. 모든 연도에서 공통적으로 35% 정도의 확률로만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3% 정도 나는 것을 모든 연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음날 팔지 말고 계속 홀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상한가를 간 그 다음날, 다다음날, 다다다음날 총 3일간의 종가가 상한가 가격보다 수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전보다 60%보다 낮죠. 이게 50%보다 높으니까 계속 수익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상한가 종가 대비 수익 확률인데 종가 대비 시가는 거의 대부분 70% 이상 수익이고 수익률도 5%가 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랬던 수익률이 종가까지 버티기만 하면은 수익 확률은 다 60% 이하로 떨어지고 수익률도 2에서 3% 정도 수준. 다만 이 데이터에서 또 특이한 점이 산술 평균 수익률 같은 경우에 상한가 다음 날보다 다다음 날에 약간씩 수익률이 더 높아요. 이것은 2016년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연도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경향성입니다. 데이터가 좀 특이해서
따로 조금 분석을 해보고 있고요. 이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일단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이 수익률이 이틀 날짜에 장중에서 오르는 수익률이 아니고요. 첫째 날 종가에 매수를 하면은 대체로 그 다음 날에 시가에 약하게 갭이 뜨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가 대비 시가, 시가 대비 종가, 그리고 종가 대비 종가 쭉 비교를 해보면은 상한가는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 다음날 시가에 파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장중에 대응을 할 수 있다 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차트 데이터를 봐도 시가보다 장초에 높게 상승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통계 데이터를 준비했는데요. 이 데이터는 뭐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상한가 간 다음 날에 갭이 크게 뜨면은 바로 매도를 하고 갭이 작게 뜨면은 상승할 확률이 좀 높으니까 기다려 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 갭이 20% 이상 뜬 종목들의 평균, 그 다음이 10% 이상, 5%, 0%,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5% 이하 종목들만을 모아서 다시 통계를 내본 것입니다. 다만 이 데이터 보실 때 유의하실 점이 다른 데이터와 다르게 2016년이 아니라 2018년부터 3년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분봉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갭이 20% 이상 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갭이 크게 뜬 종목은 일단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재료가 좋아도 절반은 일단 매도하는 게 나쁜 전략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한편 20% 이하부터 마이너스 5% 하락한 종목들까지는 10분째 그리고 20분째도 시가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갭이 20% 이하로 뜨면은 한 10분 내서 20분 정도는 버텨보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 마이너스 5%보다도 낮게 시작하는 종목은 사실상 상한가 간 재료가 사실 묵은 공시가 뜨거나 아니면 뭔가 악재가 터진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살짝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악재가 터졌어도 바로 매도를 하지 말거나 아니면은 조금 물타기 해볼 수는 있겠다 라는 것을 어디까지나 이 통계 자료만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은 상한가 간 종목 다음날 흐름 언제 파는 게 좋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종가 대비 다음날 시가 데이터 보고 생각한 게 그러면은 상한가 따라잡기 전략은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상한가만 가면은 상승 확률이 이렇게 높고 수익도 이렇게 좋잖아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상한가를 종목이 간다고 해서 그 종목이 종가까지 상한가를 꼭 유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에 준비한 통계 자료는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터치라도 했을 때 그 종목이 종가에도 상한가였냐, 그 확률은 얼마냐 통계낸 것인데요. 상한가를 터치하기만 해도 3개 중에 2개 종목은 매년 통계적으로 상한가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 평균 수익률이라는 것은 손절을 고려하지 않고요. 터치만 하면은 상한가에 일단 매수를 하고 상한가를 들어가던 말던 간에 다음날 시가에 매도한 경우에 어떻게 되냐를 통계낸 것인데요.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항상 이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재료를 잘 골라서 손절 조건 잘 잡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2020년 대단하네요.
여기서 산술평균이라는 것은 항상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했다는 뜻이고, 기하평균이라는 것은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포함해서 손실이 나면 손실금을 제외해서 복리로 계속 투자를 했을 경우를 말하는 건데, 산술평균 기준으로는 2020년에 계속 수익이 났어요. 이거는 좀 굉장히 재미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가 매년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상한가에 가는 종목을 따라잡아서는 안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유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절 기준 잘 세울 수 있고, 재료 파악 잘 할 수 있고, 상한가 가는 종목들의 힘 잘 파악할 수 있다면은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째서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위험해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는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때 팁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통 월요일에 장이 강하고 금요일로 갈수록 장이 약해지니까 금요일에는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통계적으로 그런가 확인을 해봤는데, 월요일이 확실히 유지 확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그치만 10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요일이라고 해서 더 엄청나게 조심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날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많으면은 돈이 분산돼서 상한가를 유지하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그것에 관해서 통계를 내본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연도별로 그날의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5개 이하, 10개 이하, 15개 이하, 20개 이하, 20개 이상일 때 그 중에 상한가를 유지하는 확률이 몇 프로 되냐라는 것을 통계 내본 것인데요. 일단은 상한가를 유지하는 경우는 오히려 상한가를 간 종목 수가 많을 때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이 좋을 때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그냥 많은 거고,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많다고 해서 상한가가 더 잘 깨지거나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또 같은 논리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많으면은 마찬가지로 돈이 분산되기 때문에 다음날 종목들이 갭을 못 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5개 이하, 10개 이하, 15개 이하, 그리고 여기서는 15개 이상으로 통계를 내봤는데, 상한가를 전날에 간 종목 수가 적을수록 갭 확률, 못하네요. 갭 확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한가 간 종목들이 다음날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때 보통 듣는 팁들의 진위 여부, 상한가 따라잡기가 정말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는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